이제 건기식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잖아요. 네. 기온 갑자기 상승하면 체력도 떨어지고 자외선 노출 때문에 면역력 관리 이런 것도 관심이 되게 많이 증가가 하는데요. 근데 최근 이제 소비자들이 일상적인 컨디션 관리 차원에서 건강기능식품 구매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진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저만 해도 이제 여름 되자마자 기온이 떨어져가지고 그쵸. 네. 그래서 마그네슘, 비타민, 오메가3 이렇게 세 가지 챙겨 먹고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여름 시즌에는 건기식 수요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이제 계절이 바뀔 때에는 좀 건강을 챙기는 거에 대한 검색량이 높아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기식 시장 안에서의 이제 광고 경쟁력도 함께 좀 치열해지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저희 제품력을 강조하거나 그 다음에 그에 맞는 광고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단순히 시즌이라고 해서 광고를 돌리게만 되면은 이제 광고 비용은 엄청 누수가 됐는데 생각만큼 성과는 나오지 않고 그리고 이제 해가 지날수록 전년 대비 매출 성장은 떨어지고 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최근 내부에서도 마침 또 서희 대리님께서도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식품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네. 마케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좀 컨설팅을 좀 많이 좀 받다 보니까 네. 이런 거 주제로 오늘 저희가 좀 준비를 하게 됐죠. 네, 사실 이제 저도 그 관련해가지고 상담이 좀 들어오고 질문이 들어와서 이 주제를 좀 선정하게 됐는데요. 네, 그쵸.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핵심 채널이잖아요. 네. 그 메타랑 스마트 스토어 광고에서 특히 여름 건기식 광고 할 때 조금 주의하면 좋을 점, 반영해보면 좋으실 만한 포인트 이런 거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계절에 대한 건기식 전략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여름철 건기식 시장 특징 같은 건 좀 어떤 걸 있는지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요? 아, 네. 아무래도 이제 여름이잖아요. 좀 강렬한 계절이잖아요. 그쵸. 네, 소비자들의 니즈가 뚜렷해진다는 게 여름철 광고의 제일 큰 특징일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6월부터 8월까지라고 네. 무더위, 그 다음에 휴가 시즌 겹치면서 건강관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외모 관련해서도 좀 네, 건기식이 잘 나가는 시기인데요. 이러한 특성을 광고에 좀 반영을 해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쵸. 이런 더위 때문에 확실히 이제 소비자, 즉 고객분들이 이런 본인의 체력적인 컨디션 회복, 그 다음에 이제 피부 관리 관련된 이제 뭐 이너 뷰티류라든지 아니면 한동안 좀 레몬즙도 굉장히 맞아요. 네. 유행이었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좀 집중되는 경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고단에서도 저희가 다양한 상품들을 이제 취급하는 건기식 광고주분들 계시고 그거 외에도 또 집중하는 상품 라인이 확실한 광고주분들 계시거든요. 거기에 맞는 전략이 되게 다양하고 다르다 보니까 좀 특정 제품, 특정 광고 매체, 그 다음에 소재 이런 거에 대해 좀 공격적으로 광고를 집중하는 편의 성과로 좀 이어지는 케이스도 또 많은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보면 계절감 잘 느껴지는 문구를 소재에 잘 보이게 배치하는 것도 특히 여름에는 이제 광고 주목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네. 한번 네. 전개해 볼까요? 네. 여름철 건기식 광고 이제 뭐 특징 특징. 부분이 이제 네. 그 컨디션 회복 관련된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미용 관련해가지고 네. 네, 이렇게 좀 이너 소비자들 뷰티? 니즈가 되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절감. 네. 네, 뭐 네, 계절감. 경쟁이 치열해지죠. 네. 네. 그리고 그 이 좀 중요하다. 네. 네. 라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네. 같네요. 사실 이제 계절 시즌을 말씀드린 이유가 보통 음. 건기식이라고 하면 성분 강조를 되게 많이 하시는 그쵸. 편이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비타민 C 저희는 이만큼이나 들었습니다. 뭐 2,000ml 하며 3,000ml 하며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근데 사실 그것보다는 특히 여름이잖아요. 네, 이럴 때는 여름철 컨디션 관리 축축 늘어질 때 이거 먹으면 그 활력이 돈다. 그런 쪽이 훨씬 더 소비자분들한테 조금 직관적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포에 비타민 함량 몇 그램도 네.
후킹이 될 수 있지만 한 포에 몇 그램 함량이 들어가 있는지는 뭔가 이미지적인 소재보다 상세 페이지나 아니면은 텍스트 문구에 넣어도 되는 네. 거고, 이미지 한 포에 200원 이러면 좀 대리님 어떠실 것 같아요? 하루 피로 회복 200원이면 충분합니다. 이러면서. 좋죠. 네, 네. 약간 결국에 약간 이런 후킹성 멘트나 문구를 좀 찾고 발굴하고 좀 기획을 하는 것도 네. 좀 필요하다. 네. 라는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여기 지금 저희가 좀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결국에는 어떠한 매체를 운영하는 게 중요할까라는 내용을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보통은 사실 많은 대부분의 이제 광고주 분들이 오늘 주제에 맞춰서 메타랑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어떻게 광고를 해서 성과를 낼 수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최근에는 일반적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뿐만 아니라 그 광고 자체를 대행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운영하시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아요. 네. 이제 그럼에도 뭐 성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지만, 결국에는 어느 정도 임계점이나 광고 성과의 한계를 느끼시고 혹은 이제 광고 비용을 투자한 만큼 더 매출 볼륨이 올라가지 않을 때, 그때 좀 저희를 통해서 많이 컨설팅을 요청을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랑 같이 광고를 진행하시면서 변화된 데이터에 만족하시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대리님? 그렇죠. 네. 근데 요즘에는 AI가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고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스마트 스토어 내부 이제 광고 시스템도 그렇고 네. 그 메타 시스템도 그렇고 결국에는 AI를 통해서 세팅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 있지만, 결국엔 사람이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하고 뭔가 다시 한번 검증을 하고 운영을 하는 게 사실 좀 디테일한 관리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뭔가 AI 내용 외에도 저희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케이스랑 이제 좀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먼저 저희 메타 광고 먼저 이야기해 볼까요? 네. 메타? 이 메타 광고의 경우 보통은 네. 잠재 고객 발굴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쵸. 특히 이제 건기식 같은 경우에는 충동 구매는 그렇게 잘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가격대도 있고 그쵸. 나의 건강, 나의 가족의 건강 이런 음. 거랑 관련돼 있다 보니까 관심 기반 구매로 조금 이제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품별로 정교하게 타겟팅을 하는 쪽을 좀 더 추천을 드리거든요. 네, 그쵸.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건기식은 구매 주기가 길지가 않잖아요. 네. 이미 먹고 있는 영양제가 있는데 이 영양제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걸 사면은 하루에 두세 배씩 먹을 수 네, 없으니까, 그쵸. 똑같은 기능이 있으면. 네. 그러면은 눈여겨봤다가 마침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영양제가 떨어질 때쯤 되면은 구매를 하는데, 구매를 할 때 보통 저희가 30일 단위? 혹은 뭐 보통 묶어서 저희가 할 때는 3개월로 묶어버리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격적인 후킹할 수 있을 것 같고, 메타 광고는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게 결국에는 거의 소재 싸움이라고 할 만큼 이게 되게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메타 AI나 뭐 머신러닝 기능이나 아니면 어드밴티지 플러스 이런 기능들이 사실상 먼저 좋아진 상태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거기에 적합한 맞는 소재를 발굴하고 테스트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네. 요즘에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브로 타깃이라고 해가지고 타깃의 범주를 엄청 좁히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범주를 좀 러프하게 여유롭게 가져가는 타겟팅 자체가 좀 많이 권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 이유가 내가 먼저 우리 상품을 구매할 고객은 모수가 A 집단뿐만 있어라고 섣불리 판단해서 A한테만 광고를 노출하면 B나 C에서 구매할 수 있는 집단의 노출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에 일단 A, B, C 다 포함한 모든 브로드한 타겟의 광고를 노출해보고 거기서 저희가 얻는 인사이트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2차 타겟팅용 좁힌다든지 아니면은 일단 성과가 괜찮다라고 하면 일단 유지해서 좀 장기적으로 지켜본다든지 좀 이러한 방식이 조금 유행인데, 네. 건기식 같은 경우는 방금 대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조금 예외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그 소비자 니즈가 최근에 이 두 개가 많다라고 했는데, 이 컨디션 회복 안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 컨디션 회복엔 저희가 비타민 이제 B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군에 있어서 좀 피로 회복이 되게 높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그 종합 비타민을 먹어도 비타민 B 함유를 높여가지고 피로 회복, 컨디션 회복도 할 수 있게끔 하거든요. 근데 이 종합 비타민 안에서 저희 또 나눠져요. 어린이, 성인, 또 남녀. 네. 그 다음에 또 성인이 아니죠? 또 장년 세대 분들. 그쵸? 남녀. 네.
그러면은 결국 여기서 나눌 수 있는 타겟이 저희가 광고를 돌릴 때 그 불호 타겟은 성별 연령이나 관심사 이런 것들을 다 풀어놓고 어떤 집단이든 여기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고객들을 찾아나가는 타겟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그 우리가 어쨌든 종합 비타민인데 비타민 B 함량이 되게 고함량이라서 광고를 돌려요. 그러면 그게 어린이한테 과연 이게 먹히는 소재일까요? 물론 그 이 어린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소비하는 대상은 아니지만 이 어린이의 부모 세대 분들이 네. 우리 아이를 위한 비타민을 구매할 수 있겠지만 소재가 우리 아이를 위한 비타민이면은 이거를 강조하는 건 의미가 없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부모님을 위한 그 시니어 건강 종합 멀티 비타민이면은 그 비타민 B 함량도 중요하지만 뭐 철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연이라든지 뭐 네. 등등등등 저 장년세대 분들이 섭취하셨을 때 건강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네. 되는 그쵸? 네. 칼슘이라든지 네. 이런 게 이제 들어와 있는 걸 선호하다 보니까 광고를 할 때에는 이 우리가 소비하고 싶은 상품 그다음에 맞는 타겟군에 맞춰서 조금 더 타겟을 좁혀서 네.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광고 진행하다 보면 네. 많은 이제 광고주 분들이 처음에 이제 직접 운영하시다가 연락 주시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이제 계정을 모니터링 해드릴 때에는 어쨌든 메타 내에서도 권장하는 그런 기본적인 기능들이 있으니까 그걸 다 사용하셔도 더 이상 개선이 안 돼서 오셨을 때에는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으시고 소지만 교체하셨을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아, 네, 근데 거기서 그 캠페인을 아예 끄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좀 리치한 타겟팅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좀 이제 브로드 타겟보다는 좀 리치 타겟이 건기식 쪽에는 좀 맞는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음. 그 말씀 주셨다시피 지금 그 건기식이라는 게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쵸. 그 목적에 맞는 타겟을 찾아야 되는 거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건기식 같은 경우에 보통 2에서 그쵸, 40대 여성 예. 네, 그렇게 들어가는데 뭐 작년 남성분한테 보여드려도 아무래도 좀 네, 그 효과가 있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쵸. 네, 이럴 때는 좀 연령이라든지 성별 이런 거를 좀 확실하게 네, 해서 타겟해서 하는 경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시니어 세대들 같은 경우는 좀 어떤 게 좋을까요? 어쨌든 방금 2040 여성분들은 네, 저희가 좀 다이어트가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그 만약에 환절기나 네네. 아니면 여름철에도 일교차가 좀 있다 보니까 아, 면역력이 좀 그쵸.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좀 이런 거 관련돼서는 또 면역력 경기식 관련해가지고는 저는 3에서 50대 가족단, 네, 소비자층 이런 식으로 타겟군을 나눠주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섭취 목적에 따라서 조금 같은 상품이라도 소재 나누는 방법을 저는 좀 쓰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 예를 들어서 아까 그게 비타민, 종합 비타민 이렇게 했는데 같은 비타민이라도 누가 어떤 목적으로 먹느냐에 따라서 소재를 조금 나눠주면 좀 더 저는 그 타겟에 맞는 소재를 노출시켜줌으로써 네, 전환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쵸. 네, 뭐 비타민을 피로 회복 목적으로 먹으시면 네, 피로 회복 그 관련해가지고 소재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뭐 다이어트라든지 아니면 피부 관리 목적으로 드실 분들이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 이제 타겟에 맞춰서 소재 이렇게 노출해 주시고 이렇게 그 피부 뭐 비포애프터라든지 이런 거 조금 네,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결국에는 그 내용들은 저희가 집행하는 상품이나 이제 광고의 목적에 따른 소재도 기획을 해야 되고 네. 이거에 따라서 좀 세팅 같은 것도 좀 분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또 메타 광고 특징이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이미지나 뭐 카탈로그 형태로 좀 많이 광고가 게재가 됐다면 역시 요즘에는 좀 릴스나 쇼폼 쪽이겠죠. 네, 맞아요. 네. 이 활용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그 건기식이랑 인스타그램 릴스 쪽이 되게 궁합이 좋다라고 이제 서 대리님께서 항상 말씀 주셔서 제가 기억에 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포인트 좀 좋은지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이게 여름 상황이랑 연관을 시켜보면 저희가 이제 그
아까 함량 강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그 말하자면 소비자들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그런 걸 조금 보여주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그걸 보여주기에 최적의 매체가 아무래도 쇼폼이 아닐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휴가 전에 다이어트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컨디션이 저하돼서 그거에 그냥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 그런 게 이제 영상으로 표현됐을 때 굉장히 공감을 이끌어내기가 그쵸.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후킹을 유도할 수 있는 이제 그 릴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릴스 제작이라는 거는 이제 뭔가 비용적인 부분이 발생을 그쵸. 하잖아요. 그럼 이제 제작 비용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이실 텐데 저희가 그 제작을 자체로 하시게 되면은 뭐 편집이나 이런 것들은 어렵진 않지만 거기에 대한 기획이나 그 다음에 또 편집을 어떻게 해야 하며 지금 내부에 있는 인력으로는 이거는 다 소화하기 어려운데 가능한가 하시는 분 되게 많으세요. 이럴 때는 그 저희가 추천드리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소재 제작 관련돼서는 뭐 견적문을 주셔도 되는 거고 비용 같은 경우는 천차만별이기는 해요. 그 구성이나 그 다음에 길이나 편집의 강도 이런 등등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추천드리는 형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희가 이제 뭔가 체험단 형태나 바이럴 형태로 광고가 이제 진행되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럴 때 체험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뭔가 릴스 형태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2차 활용을 하시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네. 좀 그런 식으로 좀 저희가 추가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했었을 땐 했었을 때 영상 소재까지 뽑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이렇게도 좀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도 좀 많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또 추가적으로 여름에는 지금 날이 많이 더워지잖아요. 그럼 네. 저희가 어떤 거를 좀 많이 소비를 하죠? 에어컨이요? 네. 선풍기, 에어컨, 네, 선풍기 등등등 이제 네. 냉방기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많이 소비를 또 하잖아요. 네. 좀 이제 그로 인해서 또 저희가 좀 무기력함도 느끼기도 하고 너무 많이 맞아요. 추워서 피로함도 느끼기도 하고 면역력 떨어지면 바로 여름인데도 감기 걸리고 맞아요. 네, 하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도 활용한 소재도 또 사실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건개식에 대해서는 여기서 좀 계속 언급을 했었는데 좀 빠져있는 부분도 추가를 하면은 그 직접 구매를 바로 하기보다는 결국엔 약간 간접 전환 형태로 그 일어나는 상품적 특징이 있어요. 이거를 저희가 어쨌든 충동 구매의 가능성이 높지 않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렇죠. 네네. 네,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필요한 게 리타게팅 꼭 가져가야 되는데요. 다른 상품군에서도 사실 리타게팅이 굉장히 효율이 좋지만 이 경기식 쪽에서는 진짜로 그 리타게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게 바로 충동 구매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보여주고 네. 그러니까 눈앞에 계속 알짱알짱하면서 그쵸. 네, 봐주세요 네. 이렇게 하는 게 네,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낮은 이유는 사실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구매 주기가 긴 편이고 그쵸? 그리고 그 좀 충성도가 높은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A사 거를 계속 먹고 있으면 A사 거 떨어질 때쯤에 네. A사 걸 구매를 하거든요. 그러면 A사가 놓치고 리타게팅을 해버리면은 재구매가 되고 이미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이어서 다른 걸로 갈아탈 수가 없게끔 네. 6개월치를 사버리면은 또 그 신규 고객 확보할 수 있는 그 구매 주기가 또 길어지기 때문에 한번 노출을 시켰을 때 계속 우리 브랜드 것도 좋아요. 우리 브랜드 것도 지금 세일하고 있어요. 우리 것도 한번 먹어보세요. 우리 거는 이런 거에 대한 장단점이 있어요. 네. 하면서 이제 계속 방금 말했던 것처럼 약간 알짱알짱 거리면서 따라다녀 주면서 그냥 후킹 요소도 계속 활용해 주면서 좀 계속 어프로치를 한다. 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리타게팅 할 때 타겟군 여러 가지 잡을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주요 리타게팅 대상을 몇 가지 이제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영상 소재를 사용했을 때는 네. 네, 영상 소재 이제 한 50% 이상 시청하신 분들이라거나 네. 아니면 홈페이지 방문자 그다음에 뭐 장바구니 이탈 고객 장바구니까지 한번 들어갔으면 이제 저희가 리타게팅 충분히 해볼 만하거든요. 네. 그리고 기존 구매 고객은 반드시 리타게팅 해주셔야 되고요. 기존 구매 고객인데 여기서 하나 더 만약 메타라고 한다면은 저는 30일 내
그 계정 구매 고객 리타겟팅 하는데 아 그렇죠. 30일 내 홈페이지 방문은 안 했어. 네. 네, 이런 식으로. 네. 혹은 이제 이 주기 같은 경우는 뭐 180일까지 늘릴 수 있기는 하지만 네. 어쨌든 기존에 구매했던 내역을 있는데 뭐 60일 동안에는 자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았던 고객이라면은 네. 어쨌든 먹고는 있지만 곧 살 때쯤 됐으니까 네. 그럼 이런 고객들한테는 뭐 할인 관련돼서도 어프로치 할 수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뭐 기간 기한 한정을 둔다든지 네. 장바구니 리터일 고객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뭐 그 기존 고객일 수도 있지만 신규일 수도 있기 신규.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첫 구매에 대한 네. 후킹을 한다든지 네네. 그쵸? 뭐 등등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제외도 할 수 있는 거고. 아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게 구매 주기가 긴 편이기 때문에 그쵸. 이미 구매하신 고객분들한테는 다시 보여드릴 필요가 없을 테니까. 네. 네. 이 정도 이제 메타 쪽에서는 봤고요. 네. 그럼 이제 스마트 광고 영역으로 조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스마트 사실- 스토어로 가볼까요? 네. 스마트 스토어는 이제 메타 광고보다 구매 의도가 높은 편이에요. 이제 거의 그쵸. 네. 말씀해주세요. 아, 네. 거의 이제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검색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편이다 보니까 메타 광고가 수요를 창출하는 광고라면 스마트 스토어 광고는 수요 소화계 개념으로 이해를 좀 하고 가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네네. 네, 특히 이제 건기식 같은 경우에 검색 광고 비중이 높다 보니까 네, 검색어 최적화 작업 되게 중요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제품명만 기재하는 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보면 네네네. 네, 그것보다는 실제로 고객들이 검색하는 예를 들어서 뭐 여름철 활력 관리 영양제, 뭐 고함량 비타민 뭐 이런 식으로 네, 좀 그 단어를 네, 그 고객분들이 실제로 어떤 단어를 쓰는지는 이제 저희가 그 리서치를 통해서 네. 좀 추천을 드리기도 하고 직접 알아보실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좀 구체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상담통해서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예. 그쵸.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건데 이거를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조합을 잘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그 글자 수가 네. 25자 못 넘는데 여기서는 네. 지금 그게 지금 기능적으로 안 되니까 그쵸? 예. 뭐 이런 식으로 네네. 뭐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 고함량이라는 내용은 사실 이제 단어에 넣을 수 있지만 홍보 상단에도 고함량이라는 그렇죠. 단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고함량 뭐 비타민 뭐 이런 식으로 놓고 여기 이제 위에 상단에 또 홍보 문구에 네. 뭐가 좋을까요? 아, 여름철 가족 그 면역력 책임져드립니다. 저는 보통 이런 식으로 네.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네네 그 피로 회복이나 면역 같은 거 저는 조금 네. 아 직장인 뭐 이런 식으로 네. 뭐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단순 내용이 아니라 내용을 넣어준다거나 네. 아니면 고함량이라는 단어를 위에다가 만약에 고함량 그 비타민 8글자가 되니까 아마 될 거예요. 고함량 순수 비타민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그 활력 비타민 이렇게 해도 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확장 소재나 내용을 같이 묶어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검색 광고 비중이 이제 높으니까 키워드 단가도 조금 높게 그쵸. 설정이 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네, 특히 경쟁이 치열한 여름이라면 더 그런 경향이 좀 있고요. 네. 네, 저는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추천드리는 게 애드부스트 형태로 약간 보완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쵸. 네, 애드부스트 요새 많이들 쓰고 계실 텐데 쇼핑 검색에서 이제 이렇게 1차 경쟁이 심할 때 저는 그 애드부스트를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네, 효율이 좋은 편을 많이 봐가지고요. 사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기식 계정도 몇 군데가 있는데 네. 그쪽에서는 이제 쇼핑 검색이랑 파워링크 쪽에서는 진짜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금 세부적인 키워드, 네. 진짜로 그 고객들이 바로 검색해서 보면서 사는 키워드 이런 거 조금 해놓고 그 다음에 그냥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좀 큰 키워드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애드부스트 쪽에서 좀 노출을 담당할 수 있도록 네, 저는 조금 풀어놓고 있거든요. 네. 이게 그 애드부스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상품 에셋을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에셋 안에서도 저희가 뭔가 어쨌든 마케팅적으로나 아니면 관리 영역에서 좀 디테일하게 체크를 할 수 있는 포인트도 되게 많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활용을 했었을 때 성과가 이어지는 케이스 되게 많았고, 그리고 이제 애드부스트 지면 자체도 계속 지금 확장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면도 애드부스트였어? 했던 지면이 사실상 맞아요. 다 애드부스트고, 예전에는 그 AI템즈라고 해가지고 네. 폴류나 AI템즈가 이제 쇼핑 검색 광고 영역에 있는 그런 지면들이잖아요. 네네. 그 지면 안에도 이제 애드부스트 영역에 노출되는 상품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게 그 소비자의 좀 뭔가 구매적인 의도나 관심사를 반영한 거를 이제 네이버가 구매할 수 있는 고객들을 따라다니면서 좀 노출시켜준다라는 광고 형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애드부스트는 나온 지 지금 뭐 1년이 됐죠. 네. 네, 1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애드부스트를 안 하고 계시는 광고주분들이 계세요. 아 맞아요. 네. 가끔 예, 있어요. 요즘에 이제 방금 건기식과 비슷하지만 이게 이제 방금 여태까지 사람이 먹는 건기식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반려인을 사랑하시는 이제 반려동물 저희 이제 그 보호자님들도 요즘에 이제 우리 아이 이제 영양제 많이 찾거든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강아지 영양제, 뭐 고양이 영양제, 왜냐면 날이 더우면 아기들도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쵸. 좀 그걸 많이 찾고, 뭐 쿨방석, 쿨매트 이런 것도 많이 찾는데, 이게 쇼핑 검색 안에서 입찰 비딩을 들어가려면 사실상 입찰가 되게 높고 네. 예산 파이도 엄청 크잖아요. 맞아요. 파워링크도 마찬가지고. 근데 애드부스트 같은 경우는 사용하고 계시는 일반 SA 쇼검 파워링크에 그 한 뭐 5분의 1로만 테스트하셔도 그 한 2주 뒤에 바로 증액하시거든요. 맞아요. 네. 보통 그러시죠. 그쵸. 거의 비율이 비슷하게 비등하게 가거나 아니면 애드부스트 예산이 훨씬 더 높은 케이스가 많습니다. 근데 업종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종류도 최근에는 애드부스트에 대한 진입이나 예산 편성을 좀 공격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이게 결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혹시나 이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고, 저희가 확인이나 인사가 너무 늦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저희 그 분들이군요. 네, 댓글에 올라온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애드부스트 안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굳이 만약에 상담까지는 아니고 먼저 테스트 해보고 싶어 하신 분들 진짜 한번 꼭 해보시길 네. 좀 권장을 드리고, 하시다가 뭔가 막히거나 애매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그 네임카드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네. 추가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거나 컨설팅 도와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이제 여름철 건기식 메타 스토어 광고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네. 네, 건기식 이제 말씀 주셨다시피 정말 종류도 많고 네. 네, 제품 종류별로 타겟팅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쵸.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그 상담을 해보시는 게 사실 제일 빠른 길이라는 거. 그럼요. 네. 네. 그러면 이쪽 연락처로 이쪽으로 연락을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저희가 네. 서희 씨. 어떤 거요? 그 메타 스마트 스토어를 그 묶어가지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아, 그렇죠. 네, 솔루션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이제 협력 광고인데, 협력 광고는 이제 메타가 제공하는 솔루션 중 하나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광고를 진행을 할 때 그 데이터 트래킹이 되지 않다 보니까 광고주분들이 그쵸. 메타 진행해도 데이터가 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성과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네. 그 최근에 이제 메타 안에서도 네이버를 이제 협력 광고를 오픈을 해줘서 네. 광고 집행이 가능한데 조건이 하나 붙어요. 브랜드 스토어 만이라는 조건부가 붙는데, 이제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솔루션이 유료 솔루션이란 게 있어요.
킥그로우 솔루션이요. 네, 킥그로 솔루션은 이제 월간 한 3만 원 정도 안 되는 비용으로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기는 한데 이 솔루션을 이용하면 브랜드 스토어가 아니시더라도 메타에서 광고가 진행되는 거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거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원리는 중간에 브릿지 페이지 같은 걸 넣어주는 건데 이제 관련돼서 결론은 이제 스마트 스토어도 솔루션을 이용하면 데이터 추적이 가능하고 대시보드 상에서 매출액을 확인할 수가 있다. 라고 그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이거 관련된 좀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포인트는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네. 저희가 이어서 안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일단은 라이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그 AMPM의 1본부 2팀의 김상현 팀장. 안서희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